이번에는 이제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펄스 모듈레이션 부분이 이제 메인이 되겠고요. 요 포맷은 이제 샘플링된 결과를 활용하기 때문에 요 같이 표현해서 요 블락에 대한 송신단 쪽에서 블락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펄스의 이제 진폭이 샘플 값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이 이제 PM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HT라는 게 렉탱귤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혹은 뭐 삼각파 같은 걸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는 PAM은 이제 펄스 앰플리튜드의 진폭이 이제 이게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진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날로그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용 펄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형파나 삼각파를 쓰는데 이제 보통 구형파를 쓴다. 구형파 이게 사각형 레ಕ್탱귤러 파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샘플링하고 이제 개념을 좀 활용해 보면은 이제 PM 신호가 ST에서 시간 여행에서 어떤 파형을 갖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원래 신호는 음성 신호를 가정해 보고요. 이 점선처럼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일단 여기서 원신호가 이제 GT가 아니라 MT라고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GT로 썼는데 MT로 썼다고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샘플링을 TS만큼 하니까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사각형의 요 부분, 요건 TS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거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형파는 사각형을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면 이 점, 그러니까 TS,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되겠죠. 0에서 이 값을 TS만큼 유지를 하고, T만큼 유지하고, 파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TS만큼 신호해서 이 사각형 이렇게 이 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고요.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로 되는 게 요게 이제 PAM,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왜냐면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여기 진폭의 값이 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원 신호의 시그널의 TS 시점에서의 TS 정수배, 샘플링 주기에 해당 점의 값에서 변화되는 게 여기에 이제 PAM 신호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ST를 어떻게 하냐면 샘플 앤 홀드로 합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샘플링 할 때는 한 점이라고 했는데 왜 한 점을 안 하고 이렇게 구형파를 만듭니까? 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 그 한 점을 찍을 때는 이게 이제 임펄스이기 때문에 임펄스를 나타내려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많은 주파 신호를 써야 되는데요. 이 구형파를 앰플리튜드를 만들면은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 샘플 홀드 방법은 그러니까 샘플은 뭐냐면 내가 취한 다음에 유지하는 거죠. 유지. 그래서 이거 홀드라는 거는 유지. 샘플 앤 홀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매트리스마다가 시그널을 추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각 점을 TS 동안 T2 동안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형을 만들게 되겠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 T라는 그 진폭 펄스의 폭은 당연히 TS보다는 당연히 작은 값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이 멀티플렉싱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선택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우리가 쪼개고 시간을 선택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TDM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TDM 방식의 다중화를 할 것이고요.
보통 이제 이거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FDM,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3세대 전까지는 이제 주파나 시간을 나누는 것들이 다 허용이 됐는데, 4세대 이후는 다 이제 TDM과 FDM을 동시에 같이 쓰는 이런, 보통 TDM 기반에서 이제 주파수를 이제 같이 쓰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TDM 방식은 뭐냐면, 인접한 샘플 사이에 빈 시간 동안에는 다른 메시지 샘플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건 서로 간섭 없이 여러 다른 송신부, 이런 송신부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용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사용자가 여러 개의 스트림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그냥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람 혹은 한 사람이 여러 스트림을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이 TDM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TDM은 꼭 아까 방금 전에 배운 PAM 방식만 쓰는 게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신호를 사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DM과 변조는 좀 다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TS 신호 간격에서 보시면은 약간 이제 짙은 하늘색처럼 표시되는 신호는 이제 A라는 사용자부터 오는 신호, 혹은 A라는 소스라는 되겠고, 여기는 B는 이제 B라는 사용자, 혹은 B라는 소스에서 오는 거, 여기 약간 노란색은 이제 C라는 사용자를 한다면, 이거를 이 TS란 내가 한 구간 동안 쓸 수 있는 어떤 간격이 있다고 치면, 이 간격을 여러 명을 쪼개가지고 혹은 한 사람이 여러 스트림을 쪼개가지고 보낼 수 있는데, 이거 시간을 쪼개가지고 보내면은 요 짙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사용자 A와 그냥 일반 하늘색 표시된 사용자 B는 서로 간섭 없이 시간이 쪼개져서 뉴스가 쪼개서 이렇게 보내게 돼서 여러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은 이제 시간을 쪼갠다고 했었지만, 이게 주파수도 쪼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리소스를 좀 만들어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개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만약에 내가 사용자 이렇게 쪼개지 않고 보낸다고 치면은, 사용자를 쓸 때 한 명이 쓸 때는 하나를 다 차지하다가 자체할 동안에 다른 사람을 못 보내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DM 시스템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1부터 N인데, 이거는 한 사용자의 메시지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로우 패스 필터를 쓴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메시지 1에 대해서 주파수 영향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시간을 쪼갰더라도 이게 간섭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우 패스를 써서 이제 다른 이제 이 TDM 방식을 쓰지 않는 것과 이제 간섭이 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썼다. 보시면 그게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 메시지에서 주파수가 넘치는 부분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커뮤테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여기 갔다가 첫 번째 메시지 연결됐다, 두 번째 연결됐다, 세 번째 연결됐다, 그래서 n 번째 연결되고, 그 다음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순환하면서 연결되는 구조. 이게 약간 스위칭을 해서 만드는 구조.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되냐면, 병렬된 신호가 직렬된 신호로 온다라고 이렇게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게 첫 번째 메시지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n 번째 갔다가 다시 첫 번째 오는 게 아까 TS 주기만큼 동일하게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멀티플렉스는 이제 사실 여기서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펄스 모듈레이션을 해가지고 신호를 이제 보낸 다음에 통신차를 거쳐서 디모듈레이터를 해서 이렇게 직렬 오는 걸 다시 병렬로 만들어낸 이 뒷장 요 동그라미 표시된 요 부분이 결국은 이제 TDM의 이제 이거 시간을 쪼개서 보내는 것과 동일하되겠죠. 동일한 방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샘플링 종기 동안 엔겔 샘플을 펄스 모델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밀어넣는 구조가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겠고요.
참고로 싱크로나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낼 때 이걸 TDM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스위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 라인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은 메시지에 이제 간섭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펄스 모듈레이터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론 이제 샘플 홀도 쓸 수 있겠지만 다양한 데 쓸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샘플 홀드가 썼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샘플링된 결과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인제 TDM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이제 펄스 디모듈레이터는 이제 시리얼에서 된 순서를 진폭을 읽어 드려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병렬로 다시 만들어 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디모듈레이터는 이제 TS마다 시리얼하게 N 샘플을 N 분에 분배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좀 해서 로우 패스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주파수 특성도 있지만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쓰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 보면 로우 패스를 하면 결국 이게 자르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EW만큼만 나눠주게 되면은 원래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는 신호를 이제 복원하게 되겠고 요게 첫 번째 메시지,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동일하게 할 거고 세 번째 메시지 각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n개의 만약에 내가 디비전을 했다. 신호를 나눴다 치면은 n개만큼 신호를 뽑아내면 돌려주면 계속 엠비 돌아가면서 정리해 주면은 멀티플렉싱에 의한 신호를 원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이 펄스 모듈레이션의 일종이 이제 PPM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PWM 먼저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PM과의 차이점, PM은 이제 신호의 높이, 앰플리튜드가 바뀌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제 앰플리튜드는 안 바꾸고 폭이 이제 바뀌는 구조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WM의 방식에 대한 개념은 요 그림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좀 이해해 보면 쉽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이제 보시면 이제 원신호가 이렇게 싱크가 있다고 쳤을 때 싱크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A로 A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요 샘플링 펄스는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펄스가 있다. 이렇게 샘플링 펄스가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PWM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것과 요거를 이렇게 곱했을 때 요 어 그 요 요 빨간색 점들은 항상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TS만큼 간격이 있을 건데요. 이 TS 간격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요 값이 만약에 내가 취하는 값이 어 만약에 딱 이게 0 이라 치면은 거기에 이제 절반만큼만 이 0이 되고 절반이 아니 되고요. 이 값이 커지면은 이 샘플링 값이 커지는 값만큼 이 위드스를 더 넓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샘플 빨간색 점에서 보시면 여기 샘플 값이 제일 크죠. 제일 큰 값은 거의 다 이제 채우는 이렇게 구조가 되겠고요. 이제 그렇다가 다 채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쪼끔 남겨줍니다. 그다음에 값이 작아지면은 이게 줄어들게 되겠고 이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 0일 때는 0일 때는 이제 절반이 이제 그 0이 아닌 값이 절반이 0이 될 거고요. 줄어들면 줄수록 이 폭을 줄입니다. 줄이고요. 가장 작을 때는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이게 인제 어 요게 인제 PWM 펄스 위드스 모듈이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인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인제 이 폭 에너지를 이제 여기 만약에 켜지는 순간이 많아지면은 결국 에너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폭을 좀 많이 쓰이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PPM 펄스 포지션 모듈이 나오는데 요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원리는 뭐냐면 폭은 일정하고요. 요 값이 시작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아까 0일 때는 중간 정도 온다고 했는데 중간 위드스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폭은 적게 하고 중간점에 하게 되겠고요. 이 값이 샘플링 값이 커지면은 더 이제 오른쪽에 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값이 줄어들면은 왼쪽에 뜨는데 PWM과 PPM의 차이점은 PPM은 이제 폭이 일정하고 이제 위치가 바뀌는 구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위드스가 이제 바뀌는 구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스 포인트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준 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제 이 신호의 0이면 절반이 되도록 움직이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값이 커지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고, 값이 작으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어 가지고 신호를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인제 전력 소비 면에서는 아까 PWM이 좀 더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 PPM이 더 좋냐, 이거는 인제 위치에 되게 민감하게 되겠죠. 이 PWM은 항상 시작점이 일정하니까 요 위드스를 정하는 거는 되게 디텍팅이 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더 폭이, 여기 위치가 인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치를 찾는데, 이 위치를 찾기가 PWM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이제 송신화 입장에서는 이제 PPM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신화에서는 이제 PWM이 훨씬 더 좀 쉽게 디텍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GT를 PPM 방식을 사용하는 T0의 중심은 기본 파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이때 인제 기준 펄스 파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이거는 G를 T에다 NTS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인제 PPM 방식의 파형을 가정한다면은, 이거는 이 기준 파형에다가 이게 반복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인제 좀 약간 식이 복잡해 보이는 뿐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TS만큼 바뀌는 값에다가 요 KPM만큼 움직이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요렇게 된다.'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인제 메시지 값이 0 보다 작은 경우는 인제 펄스 위치가 더 왼쪽으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게 바로 겹치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음수로도 설정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음수로 설정하는 게 좀 인제 왼쪽으로 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의 값과는 이제 오버랩이 겹쳐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펄스가 이동하는 기준을 보시면은, 인제 NT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TS의 절반, 마이너스 이 절반, 그다음에 이 절반 이게 됐고, N을 인제 포함시키면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가정을 이제 폭이 최대 이동 구간에 비해서 작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면은, 제가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나 펄스는 절대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장 큰 값은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값보다는 당연히 크다, 이런 관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관계를 써 보면은 내가 이걸 위쪽으로 넘겨 버리면은 이 값은 요 값을 갖게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냐면, 왼 왼쪽에서 최대로 오른쪽 가는 것과 오른쪽에서 좌측의 값이 결국 제일 작은 값이 오른쪽에 제일 작은 값이 왼쪽보다 큰 값으로 하게 되면은 이 값보다 작아진다는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펄스 포지션이나 펄스 위드스 값의 위치나 폭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